자, 유치권. 지금부터는 자, 유치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권. 집에 가셔가지고 286번에 있는 유치권을 한번 두 개를 듣습니다. 듣고 그 다음에 316부터 요 4개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 뒤에 잡담 그만두고 잘 보세요. 옆 사람하고 이야기 금지합니다. 지금부터. 자, 봅니다. 유치권이 뭐냐?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물건에 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는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대요. 예로 카센터에 외제차를 수리해주고 300만 받을겠어요. 가지러 왔어. 그럼 300 돌아가야 되겠죠? 안 주면은 차 못 줘? 이런 겁니다. 그럼 경매에서는 주로 공사대금입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는데 부동산에 못 받는데 내놔라 해가지고 이제 응티 부립니다. 응티. 그래서 보통 유치권은 경매에서 90%는 성립 안 하는 것이 90%입니다. 성립하는 거는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90% 성립을 안 하는 건데 왜 그러면 성립 안 하냐 그러면은 주로 여기서 다 점유의 상실이 돼 가지고 점유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유치권은 성립 안 한다 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아파트 날짜 봤는데 5억짜리인데 공사 대금을 한 4억 못 받은 게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5천만 받아야 되겠죠. 4억 원래 주려고 하면은. 근데 5천에 받았는데 4억 공사비가 점유에서 깨져 가지고 유치권이 성립 안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4억 버는 거죠. 자,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팔정동에 프라임 하우스라고 10억짜리인데 3억 5천에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로 뭐 10몇 억이 들어왔어요. 성립하는 유치권인데 그걸 깨가지고 10억짜리를 한 3억 7, 8천 받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느냐? 이렇게 성립하는데요. 유치 목적물과 피담보 채권 사이에 견연성이 존재한다. 그럼 예로 창원의 경매 물건이면은 저 중간에 아니 그 이야기 조금 자 다시요. 견연성이 뭐냐? 견연성은 창원의 경매 물건이면은 부산의 공사대금 못 받았다. 그걸 여기서 맡기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공사대금 못 받았다. 서울 못 받은 거를 창원 경매에다가 덤터기 씌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해당 물건에 해야 된다. 그렇죠. 해당 물건에 거기에 공사비가 못 받은 게 있으면 그건 가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변제기가 도된다. 자, 요거도 공사 끝나야 됩니다. 이런 거요. 경매되기 전에 3분이 되고 경매 들어갔어요. 그거는 유치권 성립 안 합니다. 경매되기 전에 100% 공사가 완료된다.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점유 중이다. 그럼 여러분이 갈 때는 주로 3차 때 가거든. 2차, 3차. 그때 가면은 다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별 필요 없는 거고,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원래 유치권이 중요한 것은 집행관이 갔을 때, 집행관의 현황조사서에 언급이 돼야 돼요. 현황조사서에. 그래서 집행관이 왔을 때, 그때 언급이 안 되고, 뒷날부터 점유했다. 그거는 깨지는 겁니다. 소송하면 팡팡이 깨집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올 때 그때부터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받을 때까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점유를 잘하셔야 됩니다. 점유. 여러분이 갈 때는 다 점유하고 있어요. 99%가. 그런데 집행관이 갈 때 점유하는 것이 80% 넘습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점유는 집행관이 갈 때 일단은 현황조사 보고서에 언급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채권이 타인의 물건에 관한 생긴다. 내 물건에 가서 유치권을 주장하면 안 됩니다. 소유자가 낸데 내가 내 물건에 공사 못하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입니다. 요 4, 5번은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없는 이야기예요. 잘 없는 거. 1, 2, 3이 중요하다. 특히 3번. 특히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치권은 그 다음 봅니다. 이 공사대금을 7억 7,500을 하고도 유치권이 이게 성립 안 한 경우가 하나 발생이 됐어요. 공사대금 신축 공장입니다. 12에 200번 봅니다. 자, 공사대금만 7원 깨하고 10원은 못 받았어요. 자, 한번 봅니다. 이 하만에
하만에 이 공장이 나옵니다. 공장이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신축이 된 공장입니다. 새 공장. 새 공장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신축이 됐죠. 이거를 7억 7,500을 주고 지었는데 10원도 못 받았어요. 왜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쭉 봅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낙찰을 받아요. 받는데 이게 이제 공장을 받는데 요때쯤 누가 왔어요. 요 공장에 요 건축업자가 저한테 왔더라고. 와서 이야기가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는 점유를 공사를 못 받다 하길래 퍼뜩 봤어요. 현황 들어가서 여기 보니까 언급이 됐느냐 안 됐냐 보니까 쭉 보니까 자 여기 있죠. 점유자는 공장 신축 공사업자로서 공사대금 7억 7천을 받기 위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는 참고해라. 자, 요리 이렇게 딱 나와 있으면은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요 담당자가 왔길래 그래서 내가 만날 때는 한 이때쯤 만났어요. 이때쯤 만났는데 지금도 점유 잘하고 있죠 했더니 안 한대. 응? 안 한다고? 땡큐. 이야, 참 대단하다. 이렇게 요거 가지고 다 뻥 뚫려 가지고 이렇게 뻥 뚫리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알겠어요? 뚫리면 안 되고 직원이 상주를 해야 돼. 상주. 요 뚫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뚫리면 안 되고 일단은 집행가 갔을 때 잘했는데 낙찰자가 막 오면 사진 찍어가죠. 그러고 자기들 나름대로 7억 7,500 안 주려고 이제 점유를 하는 걸 자꾸 이제 자기들이 증거를 남깁니다. 남기는데 결국 이렇게 낙찰이 됩니다. 그냥 그랬거든요. 지금이라도 직원을 빨리 파견했어요. 낙찰자가 자꾸 오사니까 점유하는 거를 점유를 어떻게 하나 소송하면 이랍니다. 점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지켰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내가 직원을 사가지고 월급을 200만 원 주면서 자 신문대 1년치, 텔레비 수신료 1년치, 그 다음 물값 1년치 영수증이 또로 나와야 돼요. 그게 점유지. 그냥 뭐 가끔 왔다 갔다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점유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힘들면은 세콤 캡스 건데 있죠. 간접 점유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계약서를 만들어 갖고 딱 점유를 했다. 이렇게 해도 그건 가능해요. 점유를 간접 점유 가능하니까요. 자, 그 정도는 해드실 되는데 낙찰을 받은 사람은 주기 싫죠. 7억 7,500. 자, 그래 한번 붙었어요. 붙었는데 요 보니까 요 낙찰자입니다. 붙었는데 결국 여기서 피고가 재항고했어요. 항고해가지고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결국 끝났어요. 져버렸어요. 점유 때문에 그래가지고 7억 7,500을 10원도 못 받고 빚겨줬다 이랍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사를 하더라도 점유를 해야 돼. 특히 건축하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사하고 뭐 한다고요? 돈 줄 때까지 점유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거는 집행관이 올 때 현황조사 보고서를 일단은 언급해야 돼. 자, 밑에 봅니다. 공사업체가 27억에서 아파트 신축 공사. 이것도 띄었어요. 한번 봅니다. 09에 3845.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안타까운 일이다. 아파트를 8세대를 이제 미분양되고 일단 자구전 봅니다. 요 아파트가 있어요. 있는데 요 아파트에 있는 이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낙찰을 받을 때는 자 소유자 누굽니까? 소유자가 진솔 C&D죠. 소유자가 있는데 낙찰을 일반인들 낙찰 받아요. 이게 반값에. 왜냐 그러면은 쭉 내려가 보면은 여기 이제 사만기업이라는 데서 가압류를 하고 그죠? 가압류를 하고 여기 보면은 유치권도 신고합니다. 유치권 27억 신고하죠. 그럼 여러분들 낙찰 받겠습니까? 못 받는다 아닙니까? 받을 리가 없어요. 유치권 신고되어 시아파트에 공사 못 받다고 하고 있는데 자 그러고 지금 여름을 갈 때는 주로 언제 가느냐? 주로 요때 간다고 답사를 가보면 그 8세대 앞에 대문에 보면은 유치권 주장중 그거 딱 붙여놨어요. 대문짝만하게 그죠? 크게 프랭카드 붙여놓고 해놨어요. 해놨는데 그럼 낙찰을 왜 받느냐? 요거 봅니다. 현황 조사서를 딱 보면요. 보면은 자 집행관이 몇 분 갔대요. 현황 조사서에 몇 분 갔는데 여기 보면은 서류를 자 잘 봅니다. 뭐라고 써놨죠 지금?
집행관의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 시에 점유를 누가 한다고요? 채무자. 채무자, 소유자가 점유합니다. 문을 열고 따본께네 빈집입니다 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갔어요? 자, 그럼 채무자, 소유자 점유한대. 그럼 뭐 채무자, 소유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서 점유를 하고 지금 가압류를 하고 유치권을 주한 여기서 점유를 하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결에 보니까요. 이거 보면 있습니다. 뚜루루 뭐 유치권을 짜고 막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살피건대 이 사건 기업 집행관이 아파트 경매가 기입이 되고 6개월 전에 갔는데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하면은 채무자 소유자 CND가 점유하고 해정 후 확인 빈집으로 되어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항시 여기 언급이 돼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수리입니다. 그래서 요때 우리 경매는 점유를 경매가 되기 전에부터 점유해야 돼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황 조사서는 점유가 됐는데 또 깨진 사람이 있어. 누구냐 그러면은 그때부터 점유를 잘 깨져서 예로 유동화 회사에서 인수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사가 갑니다. 감정평가사가 경매되고 인수를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서가 현황 조사서 집행관이 갈 때는 열흘 걸리는데 감평사는 3일 5일 돼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 동영상도 촬영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완전 비가 있어. 공장이 비가 있는데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 붙으니까 집행관에 있을 때는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지 됩니까? 경매되고 집행관은 열흘 만에 왔고 감평사는 3일 만에 갔는데 그때는 없었고 그럼 뭐 9일째는 왔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 소송에서 유치권자가 깨졌습니다. 유동화회사한테 깨졌어요. 3일 만에 감정평가사가 갈 때 서류를 점검을 본 게 동영상도 있고 그때 감평사가 그냥 갔다 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 시세를 파악해서 갑니다. 감정평가사가 쭉 전국의 물건을 다니면서 그때 사진을 막 수십 장 찍어놨고 증거를 보니까 점유를 원래는 경매전이지만은 경매전은 안 되더라도 경매되고 하루 이틀 만에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한도는 집행관이 갈 때 정도는 점유를 해야지 집행관이 가고 나는데 뒷날 점유했다. 그거는 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수료가 여기 막 언급이 돼요. 그래서 사만 기업에서는 상당한 금액을 10매덕을 못 받고 약간 얼마입니까 금액이? 20매덕이죠. 27억이네. 못 받고 그냥 비켜줬으니까 깨졌으니까 얼마나 난립니까 그죠? 공사 부진해하고 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은 또 안 떼요. 현대건설은 요 보니까 현황조사서에 써놨어요. 현대건설이 응암 7구역 재개발 정비 조합부터 공사를 받지 못해서 유채권을 행사 중이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더라. 집행관에 갈 때 보니까. 요리되면 났는데 위에는 확인 후 빈집 사고 벌써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현대건설은 안 괜찮은데 성립하는데 사만기업은 성립이 안 됐다. 그래서 못 받았다. 판결을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토지의 공사대금으로 유치권 행사 판결만 신청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토지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유치권을 신고를 하고 중요한 것은 집행관이 가기 전에 점유를 잘해야 된다. 알겠죠? 집행관 올 때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탁 걷하고 코피를 틀어야 돼. 그래야 현황 보고서에 코피가 묻어가지고 자 판사님 제가 가다가 코피를 틀었습니다. 왜냐? 유치권 주한 놈이 왜 들어오나 하고 막 정을 해가지고 코피 때 피자고 여기입니다. 그거 이 정도 돼야 아이고 확실하다. 그때는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화장실 가면 안 됩니다. 화장하고 막 큰 거 본다 계속 1시간 걸려가지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갖고 더 눈 자다가 실을 깝있다 그러면 집안 손해. 원장님 유치권 금액을 불려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다 그 형사사건의 형벌에 처해집니다. 소송 사기 미수죄 사건 음악 거의 들어갑니다. 그 현수막을 붙인다든지 대문에 붙인다든지 이것도 조건입니까? 조건입니까? 조건 아닌데 공사대금 원래 했으면은 점유만 잘하면 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그만 아도 치면 됩니다. 펜스 치고 그냥 있으면 돼요. 신고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낙찰자가 오면은 내 유치권 줄래? 주문해 나갈게 하고 응티 부르면 됩니다. 알겠죠? 원래 진정한 유치권은 신고도 잘 안 해요. 가보면은, 그죠? 울타리 딱 치고, 출입을 딱 100% 통제하고, 서울에 강남 아파트 같은 거, 뭐, 역삼동에 보면 몇 개 나오거든요? 빌라 같은 거. 그런 거는 완전히 펜 치고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딱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어떤 분이 왔어요. 14에 14060. 옛날에 제자인데 유치권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퍼뜩 봤죠. 유치권을 100억짜리인데 이게 18억까지 떨어집니다. 18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이제 낙찰 받으러 온 겁니다. 18억까지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100억짜리인데 이게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유치권 선임만 하는 거. 뭐 복잡하죠? 그래서 나 처음에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변호사 맡기자. 이게 뭐 내가 또 반다고 뭐 이게 서류가 한두 개도 아니고 유치권 신고한 놈도 막 10명, 15명 되니까 복잡하니까 맡게 되겠다. 1,000만 들고 오라. 그래서 변호사 맡겨가지고 보고서를 받자, 우리가. 유치권 선임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해서 어디 전문 변호사 맡겨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있는데 며칠 뒤에 왔더라고. 낙찰을 받기 전에. 와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요거를 뭐 변호사 맡깁시다. 그거 이제 왔는 거예요. 왔는데, 자, 여러분 같으면 어디다 물어봐야 이 제일 정확하게 유치권 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디 물어볼까? 이 공사업체 물어볼까, 이게? 이 한두 명도 아닌데. 어떤 사람은 전기공사 9억, 뭐 1억, 뭐 꽉 찼어요. 뭐 7억 샀고 막 있는데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래서, 자, 이렇게 떨어지면은 누가 제일 고통받습니까? 100억짜리가 10억 떨어지면. 채권자죠. 그럼 채권자를 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경매 넣은 사람이 보니까 이게 제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새마을 금고 보이세요. 새마을 금고 36짜리 있죠. 여기 있죠. 이거 내가 전화했습니다. 담당을 찾았어요. 전화해가지고. 그래 경매 담당을 바꿔달라.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너가 36억까지 지금 돈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18억에 떨어져가지고 고통이 클 거라고 했다. 이사장님이 새마을구 이사장님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는데 내가 낙찰을 받을 테니까 유치권을 그러면 답을 주라. 얼마 내가 물면 되는지 정확한 답을 주라. 내가 낙찰을 한번 받아줄게. 즉 다음 내가 받을 거마 했더니 20억인가 얘기 오더라. 20억 어디 써놨는데 답을 20억 얼마인가 답을 줬어요. 그런데 20억 4천만. 저 대법원까지 갔대요. 갔으니까 잘 알겠죠?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게 20억 4천을 주라고 판결 나왔대요. 이제 그 정도 해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경매는 특히 은행 같은 데가 굉장히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으니까 변호사 안 물어봐도 지는 1,000만 원 벌어가서 정답 없고 그럼 25, 4천 이게 있다 근데 받을 건가 했더니 안 받겠대요. 이 주거에 있으면은 성립 안 한다고 하면 제가 받으라고 했는데 원장님이 성립 안 한다고 하면 받으라고 했는데 있다니까 못 받겠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받았나 내가 딱 느낌에 요거는 받은 거는 누가 받았나 그러면은 새마을 거 받았어요. 새마을 금고에서 36억 6천 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매 비용 합쳐가지고 한 37억 가까이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낙찰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대리로 누가 왔을 거고 새마을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받아놨다가 그럼 채권하고 이제 서로 상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유자가 돼가지고 일반 매물로 뭐 38억에 이제 살 사람이 있으면 능가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치권을 안고 살 사람. 예로 20억하고 37억하고 그러면 한 59억 된다 그죠? 60억에 살 사람이 있으면 그 물줄을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은행에다가 물어보는 것이 제일 빨라요. 일단은 답이 은행에서는 막 대법까지 갔으니까 답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서 했다. 자, 그다음 봅니다. 임차인이 점유 중인 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식당에 임차인이 점유를 합니다. 그럼 그때 14에 66으로 봅니다. 14, 66으로. 보통은 점유를 안 해서 깨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또 점유를 잘해요. 점유를. 여기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식당에 세입자가 이렇게 해서 유치권을 신고합니다. 여러 유치권 해갖고 이렇게 막 신고를 해요. 유치권이. 요 금액이 빠져가 있는데 한 1억 정도 신고했어요.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신고한 거는 세입자는 집행관에 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면 점유를 잘하는 이런 세입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게 여러 세입자가 있고 세입자가 유치권도 여기 있죠.
인테리어 거를 조사되고 유치권도 신고하고 막 그렇습니다. 1억 정도 있다고 해서 그래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유치권을 신고했다, 세입자가. 그러면은 저는 이랍니다. 요 사건에 배당 요구를 했는가 봅니다. 세입자가 했죠. 자, 하면은 세입자는 배당 요구 서류에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한 장의 임대차 계약서는 뭐가 있죠? 원상 회복 조항이 있어요. 전세 계약서 보면은 5조에 보면은 원상 회복 조항 한 장짜리 무조건 딱 인쇄가 되어 있어요. 회복한다. 회복한다 된 거 요것만 딱 찾으면은 요거는 유치권 포기자입니다. 그럼 요거가 설명하면 돼. 인도면 신청할 때. 지난 시간에 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유치권이 신고됐을 때 임차인이 자 요로 된 거는 배당 요구를 했다 하면은 쉬워요. 그러면 대출도 쉽고 자 인도명령이랍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해가지고 요게 이제 우리 판사 이성한 판사방에 해놨네요. 여기 보면은 경매에서 유치권 신고해가지고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 명시행은 유치권이 성립 안 한다 해놨죠. 그럼 요런 거를 이제 첨부를 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요 판례가 요 70원도 판례가 있으니까 요거를 넣어가지고 인도명령 신청서에 요거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도명 결정이 나와요. 그냥 신청하면은 유치권이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1심에서는 무조건 기각합니다. 2심에서 싸움해라. 아이고 막 귀찮다. 1심에 그냥 경매계단 거 있는 그쪽에서는 막 기각시킵니다. 복잡하니까 2심에서 한번 다퉈보세요. 그거 너가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만 피곤해요. 그럼 1심에서 바로 인용받고 그냥 간단히 끝내려고 하면은 요런 이제 판례를 넣어가지고 요건 넣으면 더 좋고 같이 넣어가지고 75년 판례를 언급을 해야 됩니다. 원상 회복 조항이 있는 것은 요거는 유치권을 준할 수 없다. 그는 75년 판례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언급을 하면은 그냥 인용을 해줍니다. 나가라 그거 임차인이 나가라. 뭔 소리 하나 나가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임차인은 결국은 1억 낙찰 1억을 불러가지고 결국은 한 2,700 정도 받고 비켜줬습니다. 안에 비품 전부 다 내주고 그냥 나왔어요. 처음에 1억 안 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인도면 결정이 높이니까 그만 손을 들고 할 수 없이 그만 그래도 2,700 많이 받아간 거예요. 받아. 자 그래서 이제 인도면 신청할 때 이렇게 첨부를 해라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한테 합의를 했을 때 예로 공사비를 5억인데 서로 소송하다 보니까 3억 정도 주라 이 답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막 3억을 주기로 했어요. 줬다. 그럼 그거를 취득 원가에 빼주느냐 팔아물 때 빼준단 말입니다. 양도소득 계산할 때 도움을 주겠다. 우리 체납관리비도 도움 주는 거죠. 양도소득 계산에 도움 주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진성 유치권은 3년 이내 우리 관리비는 3년 이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유치권 가지고 줬을 때 필요 경비에 공제주니까 해준다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 판결문을 좀 보고 싶다 하면은 거제시에 보면요 구독션 가면은 요 내용보기 있어요. 내용보기 보면은 여기 이제 P2P 회사 P2P 업체가 있습니다. 서울에 보면은 막 자금을 모아갖고 셀이 2순위로 담보 잡아갖고 깨지고 지금 부실이 뭐 20%니 30%니 난립니다. P2P 업체들. 여러분 P2P 업체에 돈 빌려주면은 돈 투자하면은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2순위가 경매 넣어가지고 자기들이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했습니다. 이게 해가지고 막 패소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고 싶으면은 요 누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위 유치권 했다. 실형선고한대 허위 유치권은. 그래가지고 이 공장에 허위 유치권을 신고해갖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 요거는 교도소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교도소는 안 갔죠? 안 갔어요. 그 다음에 충주권은 징역 3년에 공모자는 징역 1년 챈다. 이런 요는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로 거짓말로 하는 수가 있어요. 낙찰가를 실어 떠나가지고 지가 받으려고. 안 그러면은 자 입찰 대행을 받아요. 공장 얘로 50억짜리를 한 30억 받아야 되는데 경쟁자가 많아. 그럼 입찰 대행을 받으면은 엉터리 어떤 회사는 그거다 유치권을 신고합니다. 신고도 한 장짜리입니다. 존경하는 사법보좌관님 유치권 신고합니다. 유치권 신고서 해놔갖고 내용은 별도 서류는 차후에 보내겠습니다. 일단은 낙찰자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명확부분 예수에 유치권이 10억 들었다고 기재만 좀 해주세요. 주소도 엉터리, 도랑도 엉터리, 춤 딱 발라갖고 100원짜리, 500원짜리 우편을 붙여갖고 딱 보내줍니다.
그럼 뭐, 이 개비계당이 째비느냐? 절대 안 잽니다. 접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록을 해요. 유치권 신고가 10억이 들어왔는데 성립하고 안 하고는 모르겠다. 그거야. 그리고 우리 가보면은 찾지는 못하겠어. 주소도 없는 주소라. 예로 여기 용호동 1539-2 이런 번지가 없어요. 없는데 이제 그런 거 써갖고 막 도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이제 조직키면은 들키면 어디 뭐 들키면 예로 형님 공장에 김이 들어서 동생이 유치권 10억 있다고 엉터리 쓰였다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은 형벌 이제 형사 사건이 됩니다. 소송 사기 미수죄 사고 경매 방해죄 이래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다가 합류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없는데 선순위 전입자가 없는데 1억 5천 했어요. 1억 5천 신고를 해주세요. 해줘갖고 뒤에 소송 못하면 걔네 엉터리라. 그래갖고 징역 8월에 바로 때려버렸어요. 법정 구속. 그래서 법원에서는 인도명령 신청 서류나 유치권 신고서나 이는 소송 절차로 봅니다. 소송에 관련되는 소장 접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허위 서류가 들어온 거를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1억 5천 누가 선순위 전입이 되어 있다는 그 핑계를 대고 낙찰가 낮추기 위해서 1억 5천 있다 해서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법원에서 나중에 본 게는 엉터리라. 그냥 말로 하는 거 틀리죠. 집행관 왔을 때 문을 두드립니다. 전세 이수한 게는 예 있습니다 해놔갖고 얼마 할게는 이러죠 이렇게 받았는데 1억 5천 1억 5천을 걔는 이렇게 아이고 맞는 것 같다. 그거 서비스요. 아시죠? 그러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써가지고 법원에 제출했다 1억 5천 나중에 게 아이들아 크면은 이제 소송 사기 미수죄 경매 방해죄 이렇게 얽어 매가지고 여러분이 그 해당자는 정말 감바 좀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갖고 8개월 갔다 왔어 8개월. 그럼 그 판례를 선순위 임차인이 가장이다 그러면 그런 거를 대본에다가 떠내할 필요가 있어요. 8개월 감바 갔다 왔다는 거. 그러면 어쩝니까? 저가 신청했다가 나중에 보면은 여보야 잘못하면 당신 8개월 감바 갔더니 괜찮나? 안 되지. 그러면 그만 치아스를 잡았습니다. 그런 판례가 있어요. 그런 걸 좋습니다. 그래서 엉터리 하면 안 되겠다. 뭐 끝났네. 자, 오늘은 막 빨리 끝내고 조금 있어야 됩니다. 30분까지 있어야 돼, 자꾸죠. 내가 할 말이 있으니까. 술 좀 읽고. 술을 해야 되죠.